네, 저 옆에 이재경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재경의 시사청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지지율은 폭락하고. 이 지지율 올라갈 반등 요인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떨어지는 것보다 과거에 왜 그런 말 있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수 정부에서 많이 들어온 말인데. 정부인가 MB 때인가 그런 얘기 좀 했었죠. 그랬나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봐서는 뭐 비정상의 정상화죠. 네. 지지율이 말이 안 되는 지지율 40%가 넘는 지지율이 되게 말이야. 이상했는데 이제 정상화가 된 건데 저는 사실은 더 이제 그런 건 아직도 30%가 있네.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한 30% 고정을 놓고 그냥 노조 때려잡고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재명 예, 올라내고. 뭐 이런 것들 뭐 검찰 수사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좀 끌어올렸다가 계속 이게 반복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30%가 깨지냐. 이게 이제 제가 봐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30%가 같아요. 깨진다는 건 지지율 그래프 있으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것은 결국은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들. 그렇죠. 그게 떨어져 나간다. 지금도 이미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구 경북에서 그렇고. 급격하게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뭐 70대 이상에서만 조금 올라갔고 맞습니다. 6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지지 그룹도 지금 약간 와해되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 30%는 남아 있다. 근데 이 30%가 이제 언제 깨지고 무너질 거냐. 갤럽에서는 27%. 예.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만 예. 지금 30%가 그렇죠. 나온 거죠. 예. 근데 그 정도. 그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더 내려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TK에서 떨어졌다는 건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인데 예. 호남에서 지지율이 예. 확 떨어졌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민주당 정권은 레임덕이라고 언론에서는 난리를 칠 겁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돼도 언론에서는 지금 별 얘기는 없어요. 별 얘기 하여튼 없죠. 이 예, 별 해설을 얘기 안 해줘 언론에서. 예, 별 얘기 없고 어차피 뭐 이 정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움직임에 지지율 그러니까 저는 뭐 현대 민주주의 정부에서 지지율에 일일비 하지 않겠다. 라는 말이 참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국민 말을 안 듣겠다. 국민의 뜻하고는 관련 없이 하겠다. 현대 정치는 잘 아시겠지만 예. 대중 정치고 예. 여론 정치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여론에 개의치 않겠다.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선언한 거라서 이 상태로 갈 거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내년에 이제 총선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변화가 좀 발생하게. 요즘 뭐 레임덕이 아니라 뭐 시팅덕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총선까지 지면 비틀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전에 끝나지 않겠다. 제 바람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은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것 같은 이 불안감. 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예. 돼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한 100만 정도가 나온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말은 무너질 것 같아요. 내부에서 어떤 무너질 말씀? 박정희 때도 예. 부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 간에 예. 이 권력 투쟁이 예. 벌어지면서 그렇죠. 이 누굽니까? 그 박정희의 가장 신복이었던 그 안기부장 예, 김재규. 예. 김재규가 예. 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차지철과 예. 하여튼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상황 특히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저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뭘 나가서 그렇죠. 아이들 과자도 못 사겠어. 예, 거짓말이 뭐 아니라. 4.19든 5.18든 주요 국면들의 구조적인 흐름을 보면 네. 경제 불황이 하나 깔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단순히 들고 일어나서만이 아니라 네.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삶이 확 위축되고 쪼그라들 거예요. 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네. 상당히 가능성 있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올해 지금도 힘들지만 네. 하반기에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저는 그 전세 예. 그 당한 피해자들이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 저는 전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예. 우리가 쭉 봤지만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는 예. 거에 대해서 뭐 저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 소외 계층에서 예. 막 터져 나오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2만 원이 없어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이 정부가 무정하다 못해 매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 어떻게 이걸 빨리 해결할 거냐. 최소한 법제도상 해결을 못 한다라고 하면 긴급 구호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자기 집이 이분들 다 너무 억울한 피해자, 선량한 피해자들 아닙니까? 네, 뭐 어느 정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터져서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빨리 이거 긴급 구호해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금. 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느슨하게 예를 들면 되고 있는 건가? 뭐 김포에서 그 골드라인인가요? 지하철에서도 자꾸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오는 대책을 보면 느슨해요. 뭐 수륙 양용차 뭐 밑에 댓글 보셨어요? 다 비웃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이냐? 예를 들면 지금 빨리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러다가 예를 들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또 터졌더라고요. 우리가 앞서라고 하는 걱정되는 게 또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봐 예.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안 움직이거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아예 안 생각해요. 움직여. 예. 위에서 뭐 얘기하기 그렇죠. 전에는 안 움직여. 예. 다 공무원들이 다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예. 다 자기네들의 대책이 다 그렇죠. 세워져 있는데 행정을 판단하고 있는 안 해. 거죠. 그렇죠. 안 해. 그러니까 이 국가가 예. 그렇다면 뭐 대재벌이나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팍 움직여. 예. 영업사원 1호니까 그들을 위한 예. 예. 국민의 대다수의 90% 이상의 95% 정도로 봐야죠. 무슨 일이 생겨도 움직이지 않아. 알아서 살아. 그래. 화나는 건 니네들 죄지. 내가 잘못했니? 먹고 못 사는 건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예. 물가는 니네들이 알아서. 물가 오르면 나보고 어떡할 거야.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예 하질 않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거야. 최소한 과거 MB 때는 그게 너무 뭐 부작용도 많았고 쇼였지만 뭐 그래도 물가를 했어. 잡겠다고 뭐도 하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예. 최소한은 했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안 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두환도 통행 금지를 해제시켰어. 그렇죠. 전두환도. 맞습니다. 아이고 학생들 교복 자유라도 시켜줬어. 예. 이런 조치도 없는 세상. 예. 이건 이렇게 무도하고 예. 정말 말을 못하는 정권은 우리가 진짜 역사상 처음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마약 전쟁, 마약 전쟁만 예, 하고. 예, 노조 때려잡기. 아니 일제 강점기 때도 3.1 운동이 예.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예. 문화 정책으로 턴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턴해요. 그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 일관성, 뭐 그런 거를. 아 저는 귀찮고 골치 아프잖아요. 야, 말어. 말자. 예. 참 뭐.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이승만은 우상화 작업을 한다 그러는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지금 이제 저도 사실 좀 놀라운데 내일이 4.19 아닙니까? 예. 내일이 4.19인데 4.18이면 촉발됐던 날. 그렇죠. 오늘 이제 4월 18일 여러분들 예. 고려대 학생들인가요? 그렇죠. 깡패들이 맞습니다. 청계천에 들이닥쳐갖고 예. 이게 촉발되는 계기가 있었던 예. 날인데 예. 우리 대학생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500억을 들여가지고 기념관을 만든다는데 이게 일단 역대 대통령 기념관 중에는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아요. 이거 할 때냐는 거죠. 지금 시간이 일단 1번. 그다음에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로 이제 승격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예. 굳이 승격시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좀 전에 뭐 미국 얘기했지만 미국의 보훈, 한국의 보훈 비교해 보면 다들 아시죠. 뭐 정확한 내용 모르셔도 미국의 보훈은 그래도 뭐 독립운동을 했든 전쟁에 참전했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구조. 네. 근데 한국의 보훈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예를 들면 아직도 참전 뭐 예를 들면 뭐 고엽제 후유증 뭐 여러 가지들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너무 많은 보훈 이슈들이 있는데 굳이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역사적으로 명확한 평가가 끝난 그리고 단죄받았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기념관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웃긴데 근데 결국은 이게 보시면요. 예. 과거에 박정희 신드롬이라 그러죠.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사실은 지금은 좀 조용하신데 이제 조갑제라고 하는 조선일보 뭐 주간인가요? 뭐 주필인가요? 네. 이런 분들 중에서 보수 언론이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띄우기는 사실 조선일보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인기 없을 때도 뭐 이승만전 이런 것들 전시회 같은 것들을 열면서 끊임없이 건국 대통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시민혁명에 대해서 응징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약간은 이제 이 보수파에서는 이거를 여기서 자꾸 밀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해서 자꾸 자기들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네. 어떻게 보면 평가가 끝난 일들까지.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뭐 독립운동에도 논쟁이 있지만 오케이 좀 했다. 뭐 하여튼 간에 건국 뭐, 이후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만 뭐 대한민국 만드는데 역할을 뭐 했다. 단독 정부 만드는데. 그런데 그 자체 그냥 놓고 보자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잘못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민들을 학살했어요. 양민 학살.
이때 너무 많은 양민학살. 당연히 4.19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무대로 온 시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을 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 국민학생, 지금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이 언니 오빠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현수막을 들고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념관까지 세워야 되나? 아니 역사적 논쟁을 더 해보자. 뭐 잘한 것도 있는데 너무 허물만 많이 얘기한 것 같다. 뭐 이런 차원까지는 좋아요. 뭐 토론회도 좀 더 하시고 뭐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뭐 이런 건 좋은데 500억 들여가지고 기념관을 만들 만한 상황인가? 인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 이게 또 다른 갈라치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 좋으면 자꾸 역사 전쟁을 일으켜요. 이분들이.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예, 안 해도 되는 일. 괜히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앞장을 세우니까 합리적이고 예를 들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분노에 대해서 마치 보수 우파, 극우파들은 그냥 무조건 대립.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결국은 우리가 분할 통치라 그러죠. 네. 이게 자꾸 디바이드 앤 룰이라 그러는데 이 분할 통치를 자꾸 하는 방식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타이밍에 왜? 그 나오는 논리가 뭐 한미동맹 이 거의 유일한 카드니까 이 정부에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쓰겠다. 역사 공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미동맹? 예. 도감청 당하면서 한미동맹? 참다. 그리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은요 뭐 이런 건 좀 인정할 거 인정하죠. 절대 미국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했지.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단독 정부. 예. 자기가 알아서. 저질러 놓고. 자기가 알아서 휴전협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북진 통일하겠다 그랬고. 예, 미군 기록 같은 거 보면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정신감정 해야 된다. 실제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역사 기록에서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지금 얘기하는 한미동맹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평가한다라고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갑자기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다 그러면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다 코웃음 치는 미 거죠. 국무부에서 이제 기분 나쁘겠네. 이승만이라 그러면 미국 말 안 듣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렇죠. 아니야. 어? 맞습니다. 완전히. 예. 아니 지금 아주 고라파했어요. 아주 당시 기록들을 고라파했지. 보면. 어. 예. 또 한일 관계도 그렇죠. 안 풀었죠. 예. 안 풀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쓰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나 봐. 근데 하여튼 우상화한대잖아. 예. 조선일보에서 앞장쓰니까. 그렇죠. 조선일보는 오랫동안 한 거죠. 한 20년 이상 조선일보는 사실은 이게 이제 역사교과서 논쟁, 뭐 건국절 논쟁 이런 걸 얘기하면서 끌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종결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2000년대 초반, 네. 90년대 후반 우리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깃발만 꽂으면 그렇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닌가요? 냉정히 그럼요. 말씀드리면. 예, 그럼. 근데 이 유효 기간이 죄송한데 지금 보니까 끝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선수가 이승만이구나. 이제 뒤져보면 남은 이제 인물이 이승만인 거야. 사실은 근데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 친일 세력이 살아남게 된 배경은 그렇죠. 이승만 정권에서 친일 경찰, 친일 관료를 다 정부 관리로 쓰거든. 예. 그래서 반민특위를 구성했을 때도 반민특위를 친일 경찰들이 습격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노덕술 이런 맞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 살아남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예. 그래서 친일 정상이 안 된 거거든요. 예. 박정희 18년 독재가 하도 세니까 사람들이 잊어서 그렇지. 그 앞에서는 결국은 이승만 독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재는 친일파들을 결국은 상당 부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친일파들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은 권력을 잡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이 뭐 김구, 여운형 이거 뭐 이렇게 좌우를 넘나들고 독립운동에 훨씬 더 많은 네. 국내에서 훨씬 더 중국에서 어려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다 죽어나가는.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공과를 따져보니까 뭐 공이 많더라, 과가 뭐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보훈처장이 해가면서 굳이 500억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 그게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네. 논리, 팩트,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한 두 가지쯤 있다.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을 일으켜서 일으켜서 네 편 내 편 나누자. 잘라서 지금 보수 아까 좀 전에 지지율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대구 경북에서도 60대에서도 아니야 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판단을 뒤집어 엎으려면 뭐 대단한 게 나와야 되는데 대단한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가서 뭘 더 많이 주고 나올 것 같이 지금 가서 뭘 맞아요. 대단한 걸 얻어올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지 국내 정치 뭐 중내 네. 경제 문제를 해결할 무슨 뾰족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수가 네. 계속 이런 소모적인 거. 네. 아니 역사 전쟁을 일본이랑 하세요. 이거를 왜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역사 전쟁을 500억씩 들여가지고 네.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보면 보훈처장님이 예. 우리 보훈처장님께서 그죠. 내년에 이제 뭐 또 부산에서 선거를 출마를 하신다는 부산 이런 일이 이름이 거의 갑- 기정사실이 돼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박민식.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보훈처장 뉴스가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아주 작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또 이게 선거 네. 좀 크게 봐서는 이제 엄청 나쁜 짓인데 국민들을 결국은 쪼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니냐. 네. 굳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걸 하느냐. 음. 정체성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정체성이요. 우리 교수님 네. 뭐 자녀분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교수님이 아무리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라고 해도 자녀분은 일정하게는 수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다른 행위자와 친구, 뭐 연인, 뭐 직장 상사, 동료 만나면서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자꾸 만들어지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네. 5년짜리 정권이 이게 국가 정체성입니다. 이승만이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건국의 대통령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입시킨다고 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린 이미 60년간 형성돼 있던 어느 정도의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있어요. 저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 이거 국민들을 너무 약간 우민으로 보나? 바보로 보나? 이걸 하면 국민들이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 좋은 사람 이렇게 할 거라고 판단하는 건가? 또 하나, 어느 건국의 아버지가 자국민을 죽이면 이렇게 대량 학살을 합니까? 4.3, 우리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것들, 여순,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일어났던 무수한 양민학살, 4.19, 뭐 이거 양민학살은요 지금도 다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도 지역 연구하러 내려가다 보면 네. 땅만 파면 그게 유골이 나온단 말들이 있어요. 너무 곳곳에서 학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창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너무 이게 확 티가 나고 드러났으니까 사실은 이게 나온 거죠.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외에 잘 드러나지 않은 작은 양민학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 최고 당시에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묵인해주고 허용하고 이러니까 한 거 아니에요? 제주 4.3 서북청년단이 내려가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누굽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이거?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우상화한다고 500억을 넣는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 타이밍에 뭐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승만 동상이 4.19 때 예, 시민들에 의해서 그렇죠. 파괴됐습니다. 예,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승만의 우상화 작업은 이미 1960년에 4.19 혁명을 통해 왔고 그 우상화 작업은 국민들의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더 좀 화가 나는 건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만드는 논의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 중단시켰어요. 경상남도에서. 뭐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을 해서. 뭔지 아시겠죠? 경남도 지금 지사가 누구죠? 그 누구지? 박완순가 뭐 또 역시 저 국민의힘 쪽 뭐 그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500억을 들여서 자국민을 대량 학살한 역사적인 죄인을 기념하겠다고 하나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시해야 될 역사에 대해서 기념관 만들 500억 안 될 것 같아요. 경상남도니까. 네. 타당성이 없대요. 여기에 타당성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현 박사님. 이러다 보면 우리가 뭐 예,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얘기 좀 하죠. 예, 예, 예. 윤석열이 직접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예. 국정 파트너 광폭 행보라고 예. 언론에서 뽑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도대체? 저는 언론이 진짜 언론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게 광폭 행보는 아니, 뭐야? 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면 막 이분이 대통령 아내가 막 다니면서 대통령처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대통령 아내를 선출한 적이 없어요. 예. 왕이에요? 왕이 왕명을 내려서 좀 다니시오 이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내가 다닐 테니까 너 조용히 해 그런 거였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 자체가 저는 무슨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해서 국정 파트너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국정 파트너는요. 어느 신문이야? 뉴스와? 예, 야당, 여당, 굳이 말하면 입법부, 그다음에 뭐 국민, 시민사회 이런 분들이 국정 파트너가 되는 거고 협치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내가 협치를 한다라고 하는 국정 파트너라는 얘기는 돌겠다, 하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돌겠어. 예. 돌겠어 정말. 아니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영부인 역할을 했던 분이 과거에 힐러리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근데 힐러리한테는 심지어 그때는 의료보험 개혁 위원장인가 자리를 줬어요. 원체 능력도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그 자리를 맡아서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차라리 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갔어야죠. 대통령이 요청했다. 직접 요청했으니까 갑자기 국정 파트너가 돼서 이분이 막 뭐 납북 가족도 만나고 뭐 개식용 뭐 이것도 만나고 뭐 다양한 걸 이렇게 막 예.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신데 예. 아 그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거 아내와의 국정의 공동, 결국은 이거는 지금 전 언론이, 전 이 언론들 이제 좀 있으면 한 1, 2년? 원래 다 돌아설 거라고 봐요. 나중에 분명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처럼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저 어떻게 역사평가를 받으시려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언론이요? 예.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예. 사람들. 아, 저도 기가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지금 독사진. 대통령 사진은 안 나오는데 대통령 사진은 맨날 횟집에서 도요산 사진 이런 것만 나오는데 왜 영부인 아니 김건희 여사? 하여간 대통령 아내의 사진은 너무 뭐 아름다운 뭔가 연출했듯이 이렇게 우리 흔히 뽀샵이라 그러죠.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 아름다운 무슨 사진들이 계속 독사진이 올라오고 심지어 독사진.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 예,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독사진? 여기 누가 주인공인지가 이제 딱 아는 건데. 두 번째, 김건희 라인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안보 내부에 싸웠잖아요. 예. 결국은 다 피해를 입었는데 저기 뭐 행정관이었던 분이 의전 비서관 올라갔고 김승희. 예, 이분은 무슨 대통령 부인의 최고위 과정 같이 동기래더라. 뭐 이런 라인이 있대더라.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인테리어 본인하고 연관돼 있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나갔다 줘서 계약했어요. 제2부속실 그렇게 만들려고 여당 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해. 끝내 안 만들고 부속실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2부속실을 만들면 난이잖아요. 그러면 부속실은 제2부속실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솔직히 말해 나서지 마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분리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부속실이 내 거야.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 내 거다 이거지. 그렇죠. 더군다나 더 큰 납북자 억류 가족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세게 나가야 된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디자인 뭐 이런 쪽 아니세요? 전공이?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근데 이게 남북 간에 회담을 할 때도 납북자에게는 조심스럽게 억류자에게는 조심스럽게 하는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도와 선이 넘치다 못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희가 끊임없이 목도를 하는데 그 실드를 쳐준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하셨기 때문에 국정 파트너가 내 됐다. 아내는 국정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기가 막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지금. 나란지 뭔지 예. 모르겠어, 진짜. 하여튼 근데 뭐 지금 그래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예, 김건희 비대위원장설, 김건희 차기 대권설. 그렇죠. 이게 나랍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공식과 비선 사이에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비선이면 욕먹고 공식이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책임도 안 지면서 나 그래도 영부인이잖아. 그래. 응. 그 돈 내놔. 다 대통령실 있는 예산 내가 쓸게. 예. 요거 두 가지를 지금 분명하게 가운데서 회색지대에서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재진 님이 남편 찬스, 사위 찬스, 무당 찬스 뭐 이렇게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박사님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